자, 불면증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정말 피곤하고 잠이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그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삶이 파괴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닌데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 기억이 있던 대략 7, 8살 때부터 불면증이 정말 심했고 살면서 30분 이내에 잠들어 본 적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을 하면서 그 불면증이 극에 달해서 레지던트가 끝난 이후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끔찍한 불면증의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면제까지 먹게 됐고 최고로 심했을 때는 하루에 5알까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불면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수면제를 다 끊었어요.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면제를 끊고 불면증을 탈출했느냐? 그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을 했는데, 자, 불면증이 하나의 일종의 병이잖아요. 이런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정신과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정신과는 좀 가기가 꺼려지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실제로 나오는 불면증 치료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신과 공부를 해서 안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터득한 방법들이 실제로 정신과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로서 더하기 환자로서 오늘 노하우를 100% 전부 다 공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인이 있는 분, 불면증 기간이 한 달 이내인 분, 그 다음에 수면인식장애라고 본인은 못 잤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오늘 제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들, 이런 걸로 또 하니까 잘 자는 분들 오늘 제외입니다. 즉 말해서 저같이 1차성 만성 불면증, 그것도 굉장히 심한 분들이 오늘 영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차성 만성 불면증의 원인이 뭔가? 제가 터득한 원인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려는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불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2번째는 뭔가? 2번째 원인은 안 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려고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초조하죠. 이게 뭐 이제 동네에 따라 후달린다, 쫄인다, 쫑긴다, 이게 뭐냐? 일종의 불안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자려고 노력하는 거, 뭐 8시간은 자야 된다는 뭐 그런 강박이 있다든지, 꿀잠 한번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불면증을 오히려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때 못 자는 게 불안해서 계속 시계를 본다든지, 뭐 양을 잰다든지, 그리고 불면증의 결과를 과해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자면 다음날 엄청나게 힘들 텐데, 짜증이 날 텐데, 몸이 아플 텐데, 이런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면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과 불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금 자도 4시간밖에 못 잘 텐데, 이런 생각들이 역시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못 잤다, 시계 째깍째깍 소리 때문에 못 잤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잤다, 밤새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간다고 못 잤다, 또는 위가 꼬르륵거리는 소리 때문에 못 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도 잘 잡니다. 이게 이런 소리가 나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자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넌 앞으로 숨 쉬는 게 신경이 쓰일 거다, 이렇게 말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숨 쉬는 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면 또 그냥 까먹고 숨을 쉬죠. 그래서 불면증도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어서 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잘 거다, 나는 어차피 못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할수록 반대로 잠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자려고 하는 요인은 뭔가? 대부분 불면증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강박이 있어요. 자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와서 집에서 놀고 싶은데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여태까지 일하고 온 게 아까워서 텔레비 본다든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수록 불면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 잠만 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야식도 먹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침대가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불면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화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 뭐 5시, 6시 저녁에 가까워질수록 커피에 예민한 분들이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명백하게 안 자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이 자려고 해서 반대로 안 자려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연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는 원인을 보면 첫 번째, 너무 집착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너무 소홀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드는 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잠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인하고 노는 시간보다 뭐 친구하고 노는 걸 더 재밌어 한다든지,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소홀한 사람도 있잖아요. 평소에 잠에 너무 소홀하면 또 불면증이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걸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좀 줄이는 것이 불면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연애 스타일로 치면은 겉으로 무뚝뚝하지만 알고 보면 잘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잠에 접근하는 게 불면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생리학적으로 불면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저 닥터 딩뇨가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저에 체질 요인이 있습니다. 불안도, 우울한 정도가 크거나 굉장히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예민한 성격. 제가 여기서 약간 우울한 거 빼고 네 가지는 심하게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박적이고 완벽주의가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의 정도를 저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면증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면증이 있었고요. 이 선을 넘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역치를 못 넘어서 어린 시절에 불면증이 없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급성 불면증이 생깁니다. 뭐 누가 큰 사고를 겪었다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 스트레스, 가정 불화, 뭐 금전 문제, 시험 면접 당직이나 주야 교대 근무. 저는 레지던트 시절에 여기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 2시간도 콜이 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떨면서 잤어요. 거의 강제로 불면증 만드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기를 겪게 되고 저도 심하게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이 행동학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오히려 또 반대로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학습이 불면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굉장히 증폭이 되면서 만성 불면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만성 불면증이 있지만 이 부분을 치료함으로써 수면제를 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과에 수면 클리닉에 오시면 하는 비약물 치료, 행동 인지 치료를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CBTI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수면 제한. 수면 제한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결국은 자게 돼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상시간을 정합니다. 뭐 보통은 7시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몇 시간을 잘지를 결정해요. 보통 사람들이 뭐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어차피 불면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활력을 고려해서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지를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7시간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지침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7시에 일어날 거고 7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러면 12시에 자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면 효율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잔 시간의 퍼센트가 수면 효율이에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 85%가 넘으면 누워있는 시간을 15분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 80% 이하라면 반대로 또 15분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런 누워있는 시간은 최소한 5시간 이상 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내가 기상시간을 7시로 설정을 했고요. 취침시간을 11시로 설정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11시에 누웠는데 조금 이따 잠들어서 또 깨고 또 잠들었다 깨고 해서 총 누워있는 시간이 8시간이었는데 총 잔 시간은 5.5시간 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8시간 대비 5.5시간은 수면 효율이 80%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취침 시간은 15분을 줄입니다. 그렇게 15분 줄이고 줄여서 했는데 나중에 총 누운 시간이 6시간인데 취침 시간이 5.5시간이다. 이러면 수면 효율이 85% 넘잖아요. 그러면 또 자는 시간을 15분 앞당겨서 조금 더 빨리 자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해보니까 이제 7시간 누워 있었는데 6시간 반 정도 잤다. 이러면 이 사람은 거의 불면증의 치료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수면 제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면 제한 방법이 늦자 11,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누줄, 안 자고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기일은 뭔가? 자, 우리가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상시간이에요. 우리가 몇 시간 자느냐, 또 몇 시에 누웠느냐, 이거보다 기상시간이 언제인가를 고정하는 게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4시에 잤어도 7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6시 55분에 잤어도 7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본인과 의사가 결정한 그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일,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자 11, 안 늦을 기일, 요 3가지가 수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제한에서 중요한 거는 초저녁에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시쯤에 밥 먹고 드라마 보다가 꾸벅꾸벅 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낮잠은 정말 나에게 미안한 행위예요. 내가 불면증이 그렇게 심한데 낮에 잔다? 그건 낮에 잔 본인 탓인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기일, 기상시간 일정하게 일요일에도 7시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불면증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것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면증이 치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치료가 자극조절 치료예요. 자극조절 치료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말로 조건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조건반사하면 파블로프의 개가 떠오르죠. 우리 몸이 침대만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잠이 들 수 있게 침대를 조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졸릴 때만 잠자리로 가는 거예요. 좀 피곤하다고 자고 싶다고 침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올 것 같아서 누웠는데 가보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럼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와서 다른 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있다가 다시 잠이 올 것 같으면 또 잠자리를 갑니다. 잠자리를 가서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온다. 그럼 또 나와야 돼요. 이게 조건화 자극조절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침대와 소파가 있잖아요. 이 2개를 조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올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소파로 나가서 앉아 있다가 다시 여기서 졸리면 또 침대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자극조절 치료 조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침대에서 음식 먹는 거를 하면 안 되고요. 휴대폰이나 TV, 라디오, 컴퓨터 내일의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평소에 낮에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소파로 나갔다. 그러면 여기 소파에서도 환하게 불 켜지 마시고 가능하면 어두운 조명을 하시고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또는 뭐 호텔에 놀러 가면 최대한 밝게 다 켜도 우리나라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조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조명 켜놓는 게 밤에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간접 조명이 뭐냐면 스탠드를 우리 얼굴을 향해서 쏘지 마시고 벽 쪽으로 쏴서 반사되는 그 빛을 조명으로 쓰는 게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파로 나갔을 때 야식 안 되고요. 그럼 뭐가 좋은가? 만화책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만화책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설책 아주 좋고요. 뭐 바둑, 신문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TV나 스마트폰은 이 소파에서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방송을 보는 게 불면증의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약간 응원하는 팀이 없는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우인데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굉장히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사실 딱히 누구를 완벽하게 응원하는 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미는 굉장히 있으면서 또 잠은 또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재미가 있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재미없고 잠 오는 걸 골라야 되는데 재미가 있으면서 잠도 잘 오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화책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 잠이 잘 오는 게 있다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클래식 음악 좋아하면 이런 조용한 음악 종류 다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ASMR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잠을 재울 수 있는 이런 소리 자극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면 소설책이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샐까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침대에 있어도 어차피 불면증 환자는 밤을 셉니다. 여기서 새나 거기서 새나 똑같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밤 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아요. 밤 새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라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밤 새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또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서 절대 누우면 안 되고 가능하면 기대지도 마시고 음악 듣는 경우에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이때 많이 졸리거나 아니면 꾸벅 졸았다 이러면 바로 또 침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깨고 말똥말똥하면서 또 잡생각이 든다. 그러면 바로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원룸이고 침대도 없고 소파도 없다.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제 방에 침대하고 소파가 다 없는데
그러면 잠자리 이불을 하나 펴고 옆에는 간이 책상에나 의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깔아놓은 곳은 침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옆에 간이 의자나 책상, 뭐 작은 소파 같은 게 있는 곳은 잠을 안 자는 곳이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한 방 안에서라도 조건화, 공간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침대에 딱 들어가서 누웠을 때 잠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먼저 합니다. 5분 안에 잠이 올 것 같은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을 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딱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5분 안에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계속 당연히 누워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오늘 불면증 각이다. 딱 그런 느낌 팍 오잖아요. 그러면 누워있으면서 잡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나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딱히 안 들면 또 계속 누워서 잠을 청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만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를 분석을 합니다. 그 잡생각이 되게 재밌는 생각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라든지, 뭐 내가 메시나 호날두처럼 굉장히 축구 잘하는 선수여서 막 축구를 하는 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싼 명품을 샀다든지, 이런 상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재밌기 때문에 밤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밤새 해도 될 만큼 재밌는 생각이라면 밤새 해도 되니까, 에이 뭐 축구하는 생각이나 밤새 하면서 누워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밤새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이 옵니다. 실제로는 밤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으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여기까지 다 누워일 거예요. 재미없는 잡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분이 99%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그걸 또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도 그렇지만 이 유튜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저런 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죠. 제가 더 좋은 유튜브를 찍을 수 있고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든 안 들든 일단 나가야 됩니다. 유익해도 나가야 되고 정말 잡생각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데, 여기 잡생각이 안 드는 무념무상의 세계, 그리고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요 두 방법 있잖아요. 요 두 방법을 저는 약간 터득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괴로운 재미없는 이상한 잡생각이 들 때 되게 재밌는, 뭐 로또 당첨되면 뭐 했을 건지 이런 생각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아예 무념무상으로 누르거나, 그래서 완전히 잡생각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방 잠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런 순서로 쭉 생각을 해보고 여기까지 결론에 이르면 아까 말한 소파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까 그 생각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생각이나 계획이었다면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대놓고 합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뭘 할지 펜을 꺼내서 막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내일 해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잡잡 생각이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만화책이나 소설책, 바둑신문, 스포츠, 클래식 음악이나 ASMR을 들으면서 눕지 말고 기대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기다리다가 꾸벅 졸거나 졸리면 바로 들어가서 또 누우면서 이 순서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건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면위생이라고 있어요. 앞에 두 개는 되게 개념적인 건데 이 수면위생은 정말 자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수면위생의 개념이 체온하고 맥박이 잠자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멜라토닌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강한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요즘에 뭐 처방받아서 살 수도 있고 해외에서 직구로 또 살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꿀잠 잘 수 있는 수면제고, 이게 우리 몸에서 누구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약할 뿐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진짜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되면 이렇게 체온이 누구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체온이 떨어져야지 결국 멜라토닌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맥박도 잘 때 되면 쑥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낮은 맥박이 돼야지 결국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과 맥박 이거를 강제로 떨어뜨려도 실제로 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신에게 맞는 베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필로라고 해서 껴안는 베개가 있습니다. 이게 껴안고 있으면 또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자,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시에 잘 거라고 딱 계획을 세우면은 최소한 6시간 전, 예를 들어서 뭐 5시부터 커피나 담배, 술은 안 돼요. 여기서 특히 술이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술이 불면증에 정말 최악입니다. 술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수면제를 먹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 불면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는 술부터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대략 최소한 8시 이전에 운동과 식사를 다 끝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불을 끄고 어두운 조명,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두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 햇빛에서 천연 멜라토닌의 재료가 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해를 직접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햇빛을 그냥 낮에 생활하면서 보면 멜라토닌의 원료의 일종인 세로토닌이 막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대로 빛 자극이 없어야지 충전됐던 멜라토닌이 쫙 뿜어져 나와요. 천연 수면제가 쫙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밝게 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낮에 햇빛을 안 보면 멜라토닌 충전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밤에는 최소한 2시간 전부터는 불을 다 끄고 어두운 조명만 켜는 게 좋고요. TV나 휴대폰 같은 빛 자극도 2시간 전부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요거 제가 정말 꿀팁으로 강추하는데 암막 커튼 이거 꼭 사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밤에 깜깜한 것 같아도 1, 20분만 지나면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이 돼서 불을 꺼도 사물이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잠을 자지만 우리 불면증 환자들은 이 정도의 자극으로도 그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고 일종의 매우 약한 빛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막 커튼은 제가 달아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약간의 빛 자극도 없애주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이 잘 들고 또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침에 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막 커튼을 사서 이거를 이사 갈 때도 그대로 뜯어와서 또 붙이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치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물론 소리가 안 나는 시계도 많지만 희미한 불빛에 또 시계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예 시계를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 방에는 낮에도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휴대폰, 컴퓨터, TV로 시간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낮에는 어차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밤 되면 이제 불을 끄면 정말로 시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째깍째깍 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리가 안 난다 해도 시계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시계를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시계를 완전히 방에서 다 치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로 한 그 11시가 됐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체온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체온 측면에서 우리가 추우면 잠이 옵니다. 그리고 더우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열대야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남극이나 이런 데 가면 추워서 자려고 하면 안 돼! 자지 마! 지금 자면 죽어!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래서 추우면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대자리 같은 거 까시고 죽부인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이불을 신체에 반만 덮고 자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겨울에는 잘 때는 어느 정도 시원했는데 새벽에 굉장히 추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꺼운 이불을 옆에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리고 반신욕이나 족욕같이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또 신체 체온을 반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반신욕, 족욕 뭐 이런 거 기본이죠. 당연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찬물을 확 주면 반사적으로 맥박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또 직접적으로 쐬면 너무 추우니까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걸 선풍기로 연결해서 막 그런 식으로 전기를 대낭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불면증으로 내가 괴로운 것보다 전기세 날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계가 전부 없으니까 휴대폰만 알람을 설정해 놓고 손이 겨우 안 닿을 수 있는 약간 멀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의식 중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시계를 확인할 수 없게 딱 그런 위치에 둡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자기만의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야 돼요. 여러 자세를 해보시고 딱 자기가 제일 잠이 잘 드는 자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는 자세가 실제로 가장 좋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가장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엎드려 눕는 자세가 좋으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성 속옷이 굉장히 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불면증 환자라면 다 보고 자야겠죠. 그 다음에 베개도 여러 베개를 바꿔보고 자기가 가장 잠이 잘 드는 베개를 골라서 자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마약 베개다, 꿀잠 베개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싼 베개들 많잖아요. 이런 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싼 베개라도 자기가 유독 잠이 잘 드는 베개가 있어요. 그런 베개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바디필로우라고 끌어안고 자는 베개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멜라토닌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더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설 반응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방법은 앞으로 영원히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뭐 물소리나 여러 가지 뭐 시계 소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소리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일단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자는데 잠자리에 바뀌면 대부분 불면증 환자분들은 못 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거나 다른 집에 가서 잘 때는 기마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기마개
귀마개만 끼면 잘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소리에 관계없이 그냥 귀마개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면제를 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행 갈 때만 반드시 수면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는 시간에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또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냐? 밤에 잘 자려면 아침에 잘 깨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 불면증 환자분들이 그렇겠지만 못 자는 분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를 밤에 못 잤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침에 못 깨면 못 깰수록 저녁에 못 자는 걸로 또 이어져요. 그래서 밤에 못 잤더라도 아침에 잘 깨야 됩니다. 잘 깨는 것부터 불면증의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햇빛을 봐야 됩니다. 이 햇빛을 보는 방법이, 물론 내가 일어나서 뭐 햇빛을 보면 좋겠지만 아침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암막 커튼 뒤에서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암막 커튼을 머리 뒤로 이렇게 확 적깁니다. 그러면 햇빛이 쫙 쏟아지잖아요. 아침에 햇빛 잠시 1, 20분 보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잠시 햇빛을 보는 게 밤에 멜라토닌 뿜어내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깨면서 치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햇빛을 보시고요. 두 번째, 잘 깨는 방법으로 내가 잘 잤다고 믿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괴로워도 짜증내지 말고 그 깨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면서 마음속으로 잘 자지 않았지만 그냥 굉장히 잘 잤다고 믿는 거예요. 잘 잤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잘 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아침에 정말 졸린 눈으로 유튜브 댓글을 다 봐요. 이게 다른 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커튼 걷고 유튜브 댓글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쫙 보는 거야. 그러고 뭐 씻고 양치하고 하면 완전히 잠이 다 깹니다. 이렇게 잘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면증이 완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여러 가지 루틴을 통해서 잘 깨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완 훈련이 있어요. 체온과 맥박이 떨어져야지 잠이 드는데 수면 위생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면 이완 훈련은 맥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문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완 훈련 딱 세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온몸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불면증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온몸이 경직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면증 환자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머리끝부터 심장까지 1차적으로 한번 풉니다. 뭐 자기만의 역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마, 눈, 턱, 목, 어깨, 가슴 등 이렇게 쫙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팔다리, 몸통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주고 있던 거를 최대한 풀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되느냐, 중력으로 인해서 땅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조는 분들 보면 침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침을 흘리려면 얼마나 이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힘을 빼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침을 흘릴 정도로 한번 이완을 시켜보세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특정 근육이 유난히 많이 경직돼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가슴 근육이 경직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잠자리 들면 가슴 근육부터 쫙 풉니다. 그러면 쫙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풀면 맥박이 쫙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완 훈련으로 478 호흡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복식호흡인데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거예요. 뭐 꼭 478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또 맥이 쫙 내려갑니다. 세 번째로, 요즘에 유행하는 ASMR 이런 것들을 통한 명상법이 있어요. 명상법, 이런 것들이 맥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완 훈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하지만 또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완을 반드시 해야지 잠이 온다는 그런, 또 소위 말해서 역강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반응이 생긴 분들은 이거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지치료. 자, 이 인지치료가 오늘의 핵심이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인지치료 뭐냐면 내가 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인식을 바꾸는 치료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깨달음, 뭐 선문답 같은 겁니다. 자,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낮에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 어제 못 잤던 탓하면 안 돼요. 불면증 탓하지 마라. 자, 사실은 어제 못 자서 낮에 괴로운 거 진짜 괴로워요. 진짜 이거는 불면증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괴롭지만 조금 내 몸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불면증 탓을 해버리면 점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괴로울 때 불면증 탓하지 말고, 아유 오늘은 그냥 좀 피곤한 날도 있고 안 피곤한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 밤에 내일을 망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하는 거야. 하루 망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해서 뭐 짜증내고 뭐 회사에서 엉망되고 학교에서 뭐 시험 못 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뭐 어디 뭐 감옥 갑니까? 뭐 파산합니까? 뭐 어디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루 그냥 망쳐도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실제로 안 망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망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불면증으로 돌아와서 진짜 내일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망치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면증이 치료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면증의 영향으로 구내염, 구각염 저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오고, 또 저 같은 경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정말 심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잘 전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목도 붓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도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내가 잠을 못 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입술 질환 공부를 많이 했고, 잠 못 자서 내일 구내염 생겨도 내가 알아낸 이런 방법들로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뭐 입이 헐면 뭐 치료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피곤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워낙 예민해서 잠을 못 자서 오늘 이런 직장에서 문제들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짜증도 좀 덜 나고, 그러니까 아 내일 뭐 잠 못 자도 짜증이 좀 덜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불면증이 어차피 내가 걸린 병이에요. 누가 강제로 안 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에 대해서 더 짜증나고 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견딜만 하면 견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면에 집착하지 마라. 잠이 드는 그 시간 또는 잠이 드는 그 자체를 집착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불면증 환자잖아요. 내가 불면증 환자인 거를 매우 강하게 인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포커스가 잠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못 잔다고 너무 요란 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죽어요. 정말 의학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못 잔다고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잘 잤다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지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불면증 환자라는 걸 인정하면 할수록 불면증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꿀잠 자는 소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그런 팁 같은 거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전적으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이 최선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고 실제 정신과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딱 잘 수 있는 그런 거는 수면제밖에 없어요. 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몇 시간 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시에 딱 자고 싶다, 자고 싶은 시간에 자야 된다, 나는. 그런 거는 불면증 치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내 몸에 해야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되자. 오늘 기억하세요. 잘 되자. 잘 때 되면 자겠지. 잘 되자. 꼭 기억하세요. 잘 때 되면 자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 때 되면 잡니다. 그러니까 12시 안에는 자야 된다,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잘 때 되면 자겠지. 자, 시간을 좀 낭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완벽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50밖에 안 되는 그릇인데 100을 완벽하려고 노력하면 뭐 7, 80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50에서 55 정도 늘어나는 게 답니다. 대신에 내가 55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하면 그 40 정도는 불면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노력하지 마시고 한 7, 80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50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100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수가 있어요. 잠 잘 자다가 3시에 깨서 3시밖에 안 됐네, 6시까지 또 긴 밤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했고,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시에 깨면 되게 행복한 거야. 와, 지금 자도 4시간을 더 잘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시 반에 깼다 그러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자봐야 30분밖에 못 자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6시 반에 깨면 와, 오늘 6시 반까지 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생각만 바꿔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오고 그런 생각의 전환이 불면증 치료 약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잠 못 자는 나를 사랑하자.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불면증을 30년 정도 앓으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누워서 막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할까라고 곰곰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박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완벽해지고 내가 훌륭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생각이 아무리 쓸데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런 강박을 유지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내가 좀 더 완벽해지고 훌륭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고, 완벽주의가 없는 사람은 저렇게 잠을 잘 자는데 나는 그 고작 50에서 55에 5%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강박과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잡생각이 들면서 괴로워하는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다,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 체면을 거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실제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잠도 잘 자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못 자는 거다, 이렇게. 그게 자뻑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너무 괴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면증 환자분들, 잠을 못 자는 본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